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끝에 또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사천에서는 현관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SUV 차 한 대가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납니다. 5km가량 이어진 추격전. 나들목을 역주행하다가 결국 도로를 막아선 경찰차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50대 남성 김모 씨.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사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타고 고성군으로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후 4시 반쯤 경남 사천시 한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이 평소 현관문을 3개 닫거나 계단을 시끄럽게 올라가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누워서 쓰러져 있으면서도 살려다보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유족은 피해 여성의 집 바닥이 김 씨의 집 천장과 맞닿아 있지 않고 평소에도 김 씨의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가 현관문도 조심하면서 열고 다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화한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개정조례안이 어제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과 다가구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유도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이제 넉 달 뒤인 오는 5월 29일 막을 내립니다. 21대 국회가 처리한 경남의 현안과 성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경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얻게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위성 본체 위에 광학 레이더 등 다양한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카이는 기존 항공기와 위성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해 서너 배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항공기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성까지 항공 부문과 패키지 수출을 하면서 이 시장을 넓혀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 공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규모 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청사진을 그리게 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존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등 450억 원대 신규 투자 유치와 5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승강기 산업진흥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승강기 산업 수출 지원 강화와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갖춰지면서 승강기 대학과 산업단지를 갖춘 거창군에 희소식을 안겼습니다. 오는 5월 29일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모두 2,700여 건. 경남은 또 3.15 관련법 통과로 3.15 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한 거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시간적 범위를 넓히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처럼 21대 국회에 성과도 있었지만 경남의 현안 법안 가운데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잠만 자는 경남의 현안 법안들, 결국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 국회의원 6명이 참여한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과 관광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남해안 관광 융성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안 통과에 함께 힘써 주실 것을. 하지만 지난해 공포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차별성 부족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출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이 필수지만 국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경상남도가 희망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인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낙동강 녹조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녹조센터 건립 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 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도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만 바라보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 함양, 산청 사건 관련법,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특별법도 사실상 폐기 수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특별법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균형 발전의 밑그림이 될 현안 법안들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재발의할 법안 목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새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경남의 국회의원 16명이 4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수는 모두 1,200여 건, 10건 가운데 7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계류 중이거나 철회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원시 의창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오선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예비후보입니다. 전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과 전 세한대 초빙 교수를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예비후보입니다. 경남도의회 최초 여성 의장, 민주당 의창구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예비후보입니다. 인터폴 총재를 역임하고 경남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배철순 예비후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직무대리를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장영기 예비후보입니다. 전 바르게 살기 창원지역협의회장으로 현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창원지회장입니다. 국민의힘 김상민 예비후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구부 부장검사로 재직했습니다. 국민의힘 엄대호 예비후보입니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SNS위원회 경남위원장으로 현 중진공 경남청년창업학교 평가위원입니다. 진보당 정혜경 예비후보입니다. 창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과 진보당 의창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자였습니다. 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1도, 창녕이 영하 5도, 함안이 영하 6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1도, 함안이 영하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함안이 10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5도, 사천이 영하 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함양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과 모레 곳곳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에 방위산업이 포함돼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 분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면 20에서 40% 세액공제를, 시설 투자에는 3에서 12% 세액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김해시는 자체 선정한 예비 수소 전문기업 네오시스템과 월드튜브 두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 전문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오시스템은 고효율 연료전지 제조업체며 월드튜브는 연료전지 냉각장치 시스템 개발업체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도시경관 개선 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은 진주시 만경동 중앙분수광장과 통영시 동호동 남만상공원, 고성군 거류면 사무소 세 곳은 범용 디자인 적용으로 시설을 개선합니다. 또 오래된 간판은 지역 특색을 살려 바꿀 예정입니다. 거제 한 무인도에서 희귀 식물인 덩굴 온나무 집단 군락지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덩굴 온나무는 해발 15m 내외 해안 저지대 주변에서 바위와 안반을 중심으로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